이 영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첫째, 이 책의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분들. 둘째, 이 책을 읽긴 읽었지만 의식 수준표만 알고 그런데 나머진 뭔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 책의 내용을 핵심만 뽑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태화입니다. 오늘 내용을 알려드릴 책은 의식혁명입니다. 저자 데이비드 호킨스의 책이 꽤 많은데 그중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저자의 팬들 중에서도 이 책으로 그에게 입문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인간의 의식 수준을 1에서 1000까지의 숫자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삶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정리했죠. 이를 간단히 표현한 게 이 표입니다. 의식혁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제가 지금껏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의식혁명을 읽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건 기억하고 있어요. 의식에도 수준이라는 게 있고 이게 표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표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막상 책 전반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잘 안 읽힌다, 어렵다 라며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책의 핵심이 의식 수준을 정리한 표인 건 맞아요. 다만 이것만 봐선 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앞뒤 과정을 함께 볼 줄 알아야 좀 더 제대로 이 책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 표가 있음을 소개해주거나 책 구절 일부를 읽어주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전 대신 책의 이해를 살짝 더 높일 수 있도록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식 수준에 앞서서 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야? 라며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보면 대체로 A를 했고 그게 B로 이어져서 C라는 결과가 나왔어 라는 패턴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건 대체로 선형적이죠.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저자의 관점과 책이 담고 있는 철학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는 워낙 변수가 많고 복잡하기에 이렇게 A에서 B, B에서 C로 이어지는 인과로 인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분석하는 원인과 결과는 사실 모두 결과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관찰 가능한 세계 내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앞으로 입증하겠지만 관찰 가능한 세계는 결과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사건은 모두 결과입니다. 실제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걸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A에서 B, B에서 C로 이어지는 사건에 영향을 주는 ABC로 말이죠. 이런 ABC를 저자는 끌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관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무언가죠. 이건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사건, 물질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에 담긴 원칙이나 존재의 방식, 태도 등에 가깝죠. 그런데 저자가 연구한 결과 이 끌개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은 강하고 어떤 패턴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패턴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어떤 패턴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죠. 뭔가 감이 오시나요? 이게 곧 의식 수준입니다. 우리가 관찰 가능한 사건들 이면에는 그 본질이 있어요. 그게 의식이고 그 의식에는 강하고 약한 에너지의 수준이 있는 거죠. 이를 1에서 1000까지의 숫자로 정리하면서 나온 게 앞서 보여드린 표이자 의식 지도고요. 여기서 표현된 각각의 의식 수준은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동네의 한 고급 건물에 누더기를 걸친 한 노인이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불황자예요. 이때 수치심에 해당하는 20 수준에선 이 불황자가 더럽고 역겹고 창피스러워 보입니다. 희망 없음에 해당하는 50 수준에서는 그 노인이 처한 공경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우리 사회가 노숙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입니다. 슬픔에 해당하는 75 수준에선 노인이 비극적이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죠. 두려움에 해당하는 100 수준에선 불황자를 위험한 존재로 사회적 위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분노에 해당하는 150 수준에선 노인이 난폭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그런 끔찍한 상태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에 화가 치밀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용기에 해당하는 200 수준에선 저 노인에게 일자리와 거주할 곳이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지역 노숙자 쉼터가 있는지 생각해보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발성에 해당하는 310에선 그 노인이 기운을 내도록 하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고 결심할 수도, 지역 쉼터에서 일정 시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동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에선 노인을 친근하게 보기 시작하며 오히려 그 안에 담겨있는 장점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평화에 해당하는 600 수준에선
글을 우리 자신의 일시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반응을 보였다고 꼭 그 사람이 해당하는 의식 수준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예예요. 다만 이런 식으로 의식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또 주위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참고로 이 1에서 1000까지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로그 값이에요. 수학에서 로그는 단위가 아주 큰 숫자를 좀 더 간략히 표현하고 계산하는 데 사용하죠. 따라서 의식 수준의 각 단계마다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식 수준을 구성하는 각 항목들의 이름을 보면 딱 봐도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수치가 높죠.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수치화하는 기준은 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근육 테스트입니다. 키네시올로지를 기반으로 하죠.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몸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자극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근육이 강화되기도 약화되기도 합니다. 관찰해보니 명백하게 참된 진술에는 우리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이건 국가, 집단, 문화, 의견, 지식 등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지지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아주 미세하게까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본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근육 테스트는 이 지혜를 활용하는 거죠. 참되고 거짓을 구분하는 아주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나름의 조건이 있습니다. 수행자의 의식 수준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환경이나 절차, 대상 등에도 몇몇 조건이 있습니다. 방법 자체는 쉽지만 이를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 방법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해선 결국 독자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건 각자에게 맡길게요. 대신 저는 이제 의식 수준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의식 수준에는 총 1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중요한 인계점으로 작용하는 3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200, 500, 그리고 600입니다. 200은 용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인계점인 건 200 이하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200 이상은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긍정과 부정의 경계인 거죠. 용기 수준에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습니다.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원인과 책임을 자신에게 두죠.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의 안녕을 중요시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며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해요. 그런 철학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다음으로 중요하게 잡은 임계점은 500입니다. 이 의식 수준에선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선택을 넘어서 그냥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의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이게 삶 전반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깔려 있다는 말이고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이 긍정과 부정을 나눈다면 이 500은 이성과 영성을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나뉜다고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임계점으로 잡은 에너지 수준은 600입니다. 이건 평화예요. 이 수준에서는 흔히 말하는 지복 상태에 빠져듭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이든 자기 스스로에게서 완벽을 봐요. 있는 그대로 완벽함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원성과 비이원성의 경계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서로 다름이 아니라 결국 하나임을 알며 살아가니까요. 자, 여기까지 의식 수준이 무엇이고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에게 책 자체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술 방식이나 내용을 떠나서 삶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활용하되 결국에는 그 관점 자체에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구와 이 책은 사실 현재의 선형적이고 좌뇌적 양식에 익숙한 이들이 영적 현상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책이 어렵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끌림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의식 수준은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 순간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있겠죠. 다만 이 질문에 대한 저자 데이비드 호킨스의 좀 더 잘 정리된 공식적인 답변은 놓아버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놓아버림은 하나의 방법이자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이나 댓글에 링크를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